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4월 2일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애프터마켓 시간에 집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어려운 시즌, 그리고 또 어렵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 위기, 기회로 만들어서 지금 봄이 다가왔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이렇게 보면은 좀 날씨가 좀 덥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따스해졌는데요. 여러분 계좌도 따스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세밀하게 시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마감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자율등락 구간이라서 약간 오르고 내리는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외국인 수급을 다 이제 그쵸. 빨아들이면서 좋은 수급 계속 만들고 외국인 돌아왔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보다 저는 더 반가웠던 것 중 하나는 삼성전자 수급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시장을 또 이제 상방향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이제 선물을 조금 청산하면서 이제 상승을 좀 정체 만드는 흐름을 만들긴 했는데 그건 뭐 단기적인 부분이고 흐름 전체적으로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네. 흐름을 딱 잡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좌가 위로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들은 다 싶습니다. 뜻이 있다. 아, 그럼요. 이게 장기적인 걸 봐야지 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과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이 섹터로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첫 네. 번째 강세 섹터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강세 섹터요? 네. 첫 번째 강세 섹터는 제가 오늘은 자동차주를 좀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자동차주에서 지금? 자동차주 제가 앞서서 또 말씀을 좀 네. 드리기는 했었는데. 다 정리를 다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번부터 계속 네. 제가 이제 정리할 거를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여러분들도 뉴스로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네. 현대기아차가 이제 3천만 대 누적으로 이제 판매를 달성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야 뭐 당연히 점유율 높은 거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실리적인 부분 많이 취한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쪽을 많이 보는데 원래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세단 쪽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뭐 유명했었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소나타, 아반떼 이런 쪽이 가장 뭐 인기 차종에 속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 이런 고급형 차종까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경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SUV나 뭐 RV 같은 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에 나갔을 때 기아가 좀 더 판매가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려왔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는 사실 세단보다는 이런 이제 뭐 실용적인 차들을 과거부터 많이 만들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에서는 그래서 세단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고 기아는 본업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좀 가성비만 좀 추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 제품이 이제 품질이나 이런 건 조금 밀리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성비도 좋은데 품질도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를 모으고 있고 또 미국 시장
시장 같은 경우가 아직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유럽부터 이제 좀 벗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기차 캐즘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굉장히 판매량을 뭐 긍정적으로 올리고 있는 부분, 뭐 당연히 뭐 좋은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IRA나 이런 부분이 뭐 거의 우리나라 차를 같이 겨냥한 이런 모습이었죠. 이게 미국의 이제 3대 업체들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너무 잘 나가니까 실제로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종 쪽으로 이제 테슬라가 영역을 뻗어 나가는데 테슬라의 가장 큰 이제 장애물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폭스바겐도 아니고 이제 현기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마존에서도 이제 자동차를 판매한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기존에도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먼저 판매를 하겠습니다라고 입점한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저변을 넓혀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호 관세 네. 이 부분까지도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좋은 불안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부과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 실제로는 미국의 메타 플랜트 설치를 하면서 지으면서 풀가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거의 한 70~80%는 미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제 상호관세가 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외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쉐보레, 한국 GM이 있죠. 이 주변에 보시면 쉐보레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흔히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산한 게 다 어디로 가느냐? 90%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90% 미국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GM이 가장 큰 타격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확보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선견 진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자동차 섹터는 앞으로 이제 뭐 헐헐 날아가는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현대차랑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본업자라는 이 기아차가 어느 정도로 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글로벌 3위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기존에 본업도 잘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계속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전기차까지도 굉장히 판매가 이제 호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제는 이제 검증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뭐 인지도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뭐 탑티어보다는 밀리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또 뭐 가성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뭐 긍정적이고 환율이 이러다 보니까 또 기업 자체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율 확대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 현기차가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연기관 쪽에서는 뭐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강자들이 있죠. 뭐 아니면은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그 일본 차가 이제 꽉 잡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파고들고 전기차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새로운 시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이랑 조금 다르게 진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배터리 공급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요소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대감 충분히 갖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점유율 확대해 나가는 거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 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서 현대 글로비스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측면이 이제 마음에 드냐라고 보시면은 그냥 차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동차주는 다 다운돼 있어요. 관세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뭐 차트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시겠죠. 고점 찍고 나서 15만 원 구간부터 해서 쓱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12만 5천 원 구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유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지지선이 12만 원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은 거긴 하지만 이미 지지력 테스트는 받았고 금요일부터 해서 이미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4만 원 구간에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중간 지주사격으로 해가지고 또 그 현대글로비스가 지수와 중간 지주사 사이에서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쪽에서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긍정적인 측면 또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화신 같은 경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1차 벤더들은 다 메타플랜트에 같이 가가지고 공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지어서 생산할 때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화신 같은 경우가 또 오늘 멋지게 한번 이제 올라오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화신 말고도 뭐 SL이라든지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만도 같은 경우 뭐 당연한 거고요. 뭐 HL 만도나 뭐 등등 뭐 현대공업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래대금 터지고 해서 흐름은 만들었으니까요. 먼저 올라간 종목들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 말고 쉴 때 본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오히려 후발주를 노리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부품주 지금 대형주들이 수급 때문에 좀 못 올라간다 싶으면 부품주들이 좀 움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품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품주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자세한 이 종목들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을 좀 봤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네. 중국 소비. 그러면 또 중국 소비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은 섹터들인데 보면은 중국 그런가요? 소비할 때 네.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미용 섹터 이런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화장품은 남자보다는 당연히 그럼요, 잘 아실 그럼요. 거고 여행이라든지 뭐 엔터 콘텐츠 이런 쪽 본다든지. 오늘은 또 이제 여행 쪽도 좋았고 네. 이제 면세 쪽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강세가 돌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런 뭐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뭐 본인들은 인정은 안 하지만 우리가 계속 피해를 받고 있던 거는 이제 사실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뭐 만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중일 이제 외교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랑 이제 50분 동안 이제 단독으로 이제 또 이제 회담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정상회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사절단도 오고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거의 중국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미국만 부과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풍지대다라고 한한령 이 해제 관련주들 얘기 나오죠. 우리는 부과했는데 중국이 오히려 화친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중국이 기존에 트럼프 1기 때 고립돼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주변국을 포섭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 또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뭐 여행 관련주나 면세점 관련주 이런 쪽이 또 이제 또 한번 훈풍을 불어올 수 있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온다라고 하면 뭐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용이나 엔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엔터사들 그 뭐 보이그룹, 걸그룹 같은 경우 아이돌 분들이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음반 판매도 현재 잘 되고 있는데 무대를 설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은 무대를 설 수 있고 팬미팅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콘텐츠를 수입하지는 않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뭐 시청률 1위다, 뭐 인기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죠. 과거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 부분을 합법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배우분들 이제 뭐 몸값도 올라오고 해서 제작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문화산업 쪽이나 뭐 이런 부분 소비 관련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안 되겠지만 열어서 일부의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한령 해제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조금 전에 제가 오징어 게임 말씀드렸는데 관련주로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만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오징어 게임 그 개봉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사실 오징어 게임 2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일각에서는 오징어 게임 3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역할 정도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전장만 못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3가 또 이제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뭐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14,000원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이 15,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한번 또 이제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2만 원 그 당시에 또 이제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감을 모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행 쪽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텍스 쪽으로 해서 세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갔을 때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면세점이나 이런 쪽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이 종목도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입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4,500원 저항 구간 오늘 이제 전날 한번 돌파를 하고 오늘까지도 갭으로 넘어가면서 거래 대금을 열심히 붙여주는 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 전 코너인 이제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코너에서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기존에 선정해 드렸었는데 목표가 거의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에 거의 다 왔는데 거래 대금을 더 싣고 있다. 지나가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눌린다라고 눌림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중장기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 이겨내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오기도 했고 또 외국인들까지도 강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50가지 종목으로 늘어난 넥스트레이드 현재 가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6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96,90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86% 하락세 보이면서 5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76% 상승세 보이면서 75,9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1.55% 하락세 보이면서 3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9% 강한 상승 흐름 가져옵니다. 48,75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는 0.81% 상승 흐름입니다. 37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들은 하락세 보입니다. 3.12% 하락하는 에코프로비엠은 10만 8,500원, 에코프로는 5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15.48%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5만 3,700원에 거래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08% 하락세 가져가면서 28만 3천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350가지 종목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출퇴근길에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지 우리 파트너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넥스트레이드 편입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네.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뭐 기존 600만 주주분들과 뭐 대기 수요까지 해서 뭐 개인 소액 투자자분들만 뭐 700만 주주가 된다라고 하죠. 네. 이분들이 이제 뭐 지금 넥스트레이드 보면은 90% 이상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바스켓맵이나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덜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인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일 끝나면 한 6시쯤, 뭐 5시쯤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까지 이제 트레이딩 못 하시던 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는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나오는데 월요일마다 계속 종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300 종목이 넘는 이제 앞으로 800 종목까지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350 종목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가장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종목들이 지금 매매가 된다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 이후에 또 시작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뭐 간단하게만 보면서 여러분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모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쏠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요. 6만 원 살짝 넘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6만 원 구간 흔들어도 괜찮은데 이 구간은 이제 출발 단계고 거래대금이 제대로 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밀렸는데 밀리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들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차익 실현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그냥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2위권 종목인데 흐름이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계속 약하기만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글로벌 HBM의 최강자로서 이제 먼저 좀 움직이면서 22만 원 구간에 계속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전일 거래일에 저항 건드려 놓고 오늘은 쉬는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이제 네모를 하나 그려 드릴게요. 보시면은 요 네모칸 이렇게 잘 보시면 아래 꼬리 길게 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이 아래 꼬리가 뭘 의미하느냐. 오늘 분명히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처럼 음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꼬리를 말아 올렸다라는 거. 지난주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뭐 주주분들 조금 섭섭해하셨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도 못지않게 수급이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검증해주는 그런 아래 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22만 원 넘어간 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또 멋지게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만들 수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죠. 그러면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종목들은 위에 저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물린 사람 없고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해 또 HBM 그리고 소프캠 그리고 유리기판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좀 미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부분도 빠르게 지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뭐 기존 사업을 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 산업을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조정받고 내려가야 되고 이럴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은 IT 투톱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제 앞으로 내 계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넥스트레이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대1이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애프터 마켓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내가 계좌를 채워서 돈을 또 이제 내 계좌에 싹 쓸어 담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민 제가 싹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슈퍼 주총 위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는 1월 효과가 나올 것이고 이게 코스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1월 효과는 2월까지는 연장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3월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4월이 굉장히 위험할 거고요. 3월까지 연장되지 않고 2월 하순이나 3월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봄에 코스닥부터 좋아지고 그리고 코스피가 그동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를 텐데 3월 하순부터 해서 이 주총 기간부터 해서 그 이후에는 밸류업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작년 12월부터 설명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밸류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슈퍼 주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이미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수급이 싹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3월 결산법인 이제 1분기에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금융주나 이런 쪽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1분기 결산법인 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밸류업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IT 종목들 올라가고 자동차 종목 올라가면 움직이는 건 당연한데요. 지금 더 강해지고 더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밸류업 관련주가 IT 자동차 움직이고 기존에 뭐 방산조선 쪽 움직이고 했었죠. 이렇게 둘이 쌍두마차처럼 움직이다가 밸류업이 같이 등장해 준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요. 여러분 자동차주 같은 경우 성장주이기도 한데 가치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밸류업 쪽에서 필요한 거 뭐냐?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제가 이제 뭐 수년 전부터 금융주 얘기만 나오면 저는 딱히 관심은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금융주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은행주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은행주를 뽑았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제 너무 좀 이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밸류업이나 이런 배당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너무 적게 주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금융주는 뭐 싼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밸류업 정책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는 정부에서 말하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밸류업 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투자 안 하는 이유가 이 배당을 얼마 안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벌면 주주분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환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던지 본인들이 주고 싶은 만큼만 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4% 이상만 되면은 고배당주라고 하지. 이 인식만 계속 우리한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올릴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과급 장치나 하지 주주분들께 환원을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해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의 꽃이라고 하면 저는 금융지주사를 꼽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은행주 못 올라갑니다, 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랑 밸류업 정책이 나오고 나서 입장을 제가 딱 바꿔서 지금부터는 금융주입니다라고 바꾼 이 시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 말까지 KB금융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오고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넥스트레이드 지금 우리도 이 애프터마켓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거래 시간이 늘어나죠. 증권사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이제 증권사에서도 계속 이제 불려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가장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뭐 80%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계속 참아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말까지 좋았다가 지금 올해는 살짝 쉬고 있는데 바닥권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만 원 전후 구간에서 너무 좋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된다. KB금융은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 가져서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으로 금융지주사는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요즘 상법 개정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많은데 사실 기업에서 그렇게 편법을 안 쓰면 되는 건데 쓰니까 문제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리츠화재, 뭐 메리츠 증권 이런 쪽을 다 흡수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남들은 추가적으로 상장하기 바쁜데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죠. 상장하기 바쁜데 이 기업은 있는 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는 지주사로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만 보세요 하면서 밸류업도 하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기존부터 열심히 하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은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다라고 보면은 앞서 나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진 시스템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 제가 거래 수수료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이 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존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NH투자증권 한번 봐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그 투자 아이디어 그대로 증권주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만은 회복되자마자부터 이제 급등을은 보이고 잠깐 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업에도 해당되고 성장에도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또 가치에도 해당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치주는 뭡니까? 지금 숫자가 잘 찍히고 장사를 잘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주는 뭡니까? 미래의 가치가 더 좋아지는 기업인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 우리 주변에 전기차 얼마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다 내연기관이란 말이에요. 2050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를 10년을 탄다라고 생각하면 2040년까지는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당겨서 2040년부터 이제 제한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 차가 잘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무언가 전기차로 전환할 계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천천히 전기차 시장이 넓어지는 거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익숙한 것도 내연기관 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밸류업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8천억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4천억 바로 이제 소각하고 4천억도 실적 맞추면 소각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췄죠. 그래서 이제 소각 과정으로 해서 분할로 8천억을 다 소각하는 이런 과정. 너무나도 주주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밸류업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밸류업 이런 뭐 케이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아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 8만에서 10만 원 요 하단 박스권에 있는 이 구간이면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보시면서 잘 체크해 보신다라면 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쪽은 뭐 밸류업도 해당되고 숫자가 계속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성장주에 해당되긴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 1조 돌파하는 게 1조를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1조 중반대까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작년에 흡수 합병하면서 낮아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거의 30%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 여러분들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제네릭 중심으로 했던 기업들 영업이익 잘 보세요. 한 자릿수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30% 육박한다라는 거 굉장한 이익률이다라는 거. 진펜트라가 얼만큼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서 30%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키마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되자마자 뭐 스텔라라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코스트코에도 입점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평가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는 계속 출시를 하는데 글로벌 퍼스트 모버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다.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3사 합병 마무리. 헬스케어 이제 합병했으니까 제약 쪽도 이번에 얘기가 나오겠죠. 이번 주총에서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한 리스크는 이거예요. 지분입니다. 자식분들한테 자제분들한테 이제 지분을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승계 과정을 미리 다 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정긴 회장이 지금 타계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제 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리스크예요. 이 기업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또 그것도 모양이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승계 과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건강할 때 잘 챙겨가지고 아직까지 뭐 건강 리스크 있다라고는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잘 대비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또 완벽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업 관련주를 이제 슬슬 볼 때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관련주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묵직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꾸려봐야겠죠. 대표 종목들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도 포함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탄력 있는 종목들도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들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제 뉴스와 함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 뷰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우리 교육방이 있습니다. 그 교육방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장중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4월 달 되면은 영상을 장중에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받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의성이 중요한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앞서 나가실 수 있겠죠. 자,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앞서서 시장 정리해주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법 강의까지 해주시니까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욱더 편한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좋은 전략, 똑똑한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4분 정도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목당 딱 1분씩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융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BNK 금융지주 제가 지방에서 이제 있는 지방은행권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가보시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DG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수익률을 끌어올릴 때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BNK 금융지주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10,000원 구간 쪽에 좀 붙어있는 중심선 아래쪽에 있죠. 12,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12,0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1차 목표 치고요. 이 구간에 저항받으면 다시 한번 박스권이다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14,000원까지 보시고 9,8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아래 9,000원 쪽에서 지지받는지 혹은 10,000원 다시 회복하는지 보면서 재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증권주 하나 봐야겠죠. 증권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데 좀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건 아니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서 뭐 부동산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증권사인데요. 이 증권사가 지금 뭐 이제 그 M&A 쪽으로 이제 대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업펀드 쪽에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경영쇄신 통해 가지고 또 숫자를 잘 찍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매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렇다면 한양증권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구간이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월에서 7월 정도까지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한 3개월 정도 노리고 본다. 13,000원 아래 너무나도 싼 구간이고 13,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멋진 시세 나올 거예요. 1차 목표치는 14,500원이고 2차 목표치는 17,500원인데 이슈가 된다라고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 교육방에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도 하나 봐야겠죠. 자, 우리 오늘 움직인 종목들 많은데 안 움직인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후발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선발대로 많이 움직이는 부품주가 여러분들 메모하셔도 됩니다. 성우하이텍 그리고 화신, SL 같은 경우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선발대로 가고요. 뒤에 있는 이제 아진산업이나 현대공업이나 등등 이런 종목들 중에 후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아진산업은 이제 현대 그 차 그룹에서 메타플랜트 지을 때 벤더 중에서 가장 먼저 입점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그림이 나온다. 감사보고서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이미 한번 이제 뭐 내부에서 이제 횡령 이슈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 오늘 바닥권에 있는데 이 2,750원 구간 살짝 이제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제 출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3,000원 구간 돌파하면서부터 멋진 흐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3,500원까지 보면서 그 구간을 또 돌파해서 그 이상 또 멋지게 가는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2배 이상 가는 경우도 흔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2,500원 이탈할 경우에만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입니다. 이미 설명이 다 끝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숫자가 찍히고 매년 1년에 한 개 이상씩 바이오시밀러 출시합니다라는데 1년에 2개 이상씩도 출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다 특허가 만료되는 구간이 앞으로 지금 2030년까지 계속 열려 있는데 2030년에는 뭐 영업이익을 화이자만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화이자급이 안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이 400만 원을 넘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치는 한 25만 원 정도, 2차는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말씀드린 이게 뭐 자리가 바뀌어서 100단위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17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든든한 종목과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M&A 이슈 있는 종목들 종합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잘 구축해가지고 나는 밸류업이 좋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멋지게 꽃피는 봄날에 여러분들 계좌도 따스하게 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뜻한 봄날 여러분들께서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